올해 말쯤이면 에이전트들을 일반인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거고요. AI를 위한 브라우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곧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단히 명백한 사실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년, 3년? 그 사이에 AGI로 한 5단계 중에 3단계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부로 안 느껴지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놀랍고 무섭습니다. IT 업계에서 아주 오래 일했고요. 지금은 박태무의 AI 강의 2025와 같은 책을 쓴 작가입니다. AI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 5단계는 오픈 AI에서 우리들은 AGI로 가는,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죠. 인간의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 인공지능을 AGI라고 부르는데요. 인공 일반지능으로 가는 로드맵을 이렇게 5단계로 보고 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챗봇입니다. 챗봇은 그 챗GPT 같은 우리와 챗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그 AI를 챗봇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추론가예요. 추론가는 단계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Chain of Thought라고 하죠. COT라고 하는데 Chain of Thought가 이제 논리적인 단계적 추론을 얘기합니다. 그걸 하는 AI를 추론가라고 불러요. 딥시크의 R1 같은 게 추론형 AI죠. 그 다음이 에이전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 없이도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애, 내 대신에 어떤 일을 해주는 애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이 혁신가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혁신가는 이 세상에 없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혁신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입니다. organization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여러 명의 사람이 몇 달에 걸쳐서 길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큰 덩치의 복잡한 일을 AI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걸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오픈AI에서 주장하는 AGI로 가는 5단계예요. 그리고 지금이 말하자면 그 추론가에서 에이전트 사이쯤에 와 있다. 사람의 일을 AI가 대신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에이전트는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가령 내 PC에 깔려있는 엑셀과 워드와 파워포인트와 브라우저를 다 쓸 수 있으면 내가 시키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기획실에 있는 팀장인데 산하에 있는 본부에 주간 업무 보고 자료를 쭉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월요일에 있을 주간 회의 자료를 만들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메일을 쓰는 에이전트한테 사전 안내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취합한 첨부된 엑셀 파일을 엑셀을 잘 쓰는 에이전트한테 넘깁니다. 이 엑셀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엑셀로 만들고 거기에 인포그래픽을 붙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에이전트한테 월요일 주간회의 참석자 전체한테 이 파일을 어태치해서 보내고 나한테 컨펌을 받아라. 이게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아주 편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에이전트를 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일의 흐름을 내가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에이전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이면 그 에이전트들을 일반인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거고요. PC에서 AI를 위한 브라우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곧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AI의 대가들이 너나 없이 2030년에 AGI가 오게 되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임박한 미래이기 때문에 인류가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일자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명이 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컨설팅 펌이나 로펌에서 신입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입들이 하는 게 결국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그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양식을 채우는 일일 텐데, 그런 종류의 되풀이되는 일들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카피라이터들, 마케터들도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5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AI가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에 대해서 터놓고 공론화를 하고 여러 나라가 머리를 같이 맞대야 돼요. 국제 기준을 만들고 국제 협의를 하고 국제적인 접근법을 같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AI가 어마무지하게 높여놓은 생산성을 인류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주 소수의 극단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너무 큰 갭으로 벌어진 어떤 그런 사회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AI의 진보가 인류에게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겁니다. AI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 거야. 그 사회에서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나눠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대단히 명백한 사실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계속 줄여왔어요. 산업혁명 이래 지금까지. 저는 주 4일제, 주 3.5일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인류가 머지않아 주 이틀 일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10배 올라갔는데 똑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재고에 깔려 죽을 텐데 이거는 산수예요. 문제 자체를 못 본 척 해버리거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은 채로 그 미래를 맞게 되겠죠. 미래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건 지극히 비극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멀지 않습니다. 네, 전혀 멀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챗봇 출원과 에이전트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에요. 생각해보면 2년? 3년? 그 사이에 AGI로 간 5단계 중에 3단계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부로 안 느껴지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놀랍고 무섭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AI 모델들이 너무 놀랍고 때로 무서워요. AGI를 넘어서는 AGI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AI를 ASI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건데 뭔가 하면 구글에서 알파 이볼브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얘가 스스로 개발을 하고 진화를 해가면서 평가를 해가면서 점점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혁신가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해도 되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 모델에서 우리가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결국 스스로 자기 개선을 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AI가 자기를 스스로 업그레이드 칠 수 있게 된다는데, 자기 코드를 자기가 고치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AI가 진화하는 과정에 사람이 빠지게 되죠. 그럼 얘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인간이 알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코드를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ASI가 된다면 저는 AS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압도적으로 뛰어난 AI라고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위험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혹은 인간이 같이 얘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결과들을 냈다면 얘가 진화를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얘의 진화의 과정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개선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100%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해석 가능성이 해결된 다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킬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든 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본 합의가 되지 않고는 하지 않는 게 옳겠다.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결국 그러면 사람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AGI의 목표도 끝에 가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AI를 왜 개발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AI를 위한 AI, 도구를 위한 도구, 발전을 위한 발전이 돼버리는데 그 순간 인류가 삭제됩니다.
개개인들이 인간의 존엄함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AI를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모든 인류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AI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 AI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6, 7위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 중국이 압도적인 투톱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떨어졌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AI가 규모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모델 크기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AI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해버려요. 기본적으로 이게 군비 경쟁인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2년 이상을 까먹은 거죠. 근데 AI 업계에서 2년이라는 거는 다른 업계에서 2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기에 너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이미 늦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AI 과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세계적인 톱티어 학술지에 논문을 3개 정도 발표를 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톱 클래스 AI 회사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당신의 논문을 이러저러한 게 아주 잘 읽었다.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각 학교마다 그런 큰 회사에서 이메일을 받은 석사 박사 학생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이동수 이사의 케이스인데요. 이동수 이사가 인텔하고 같이 G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사용자 쪽을 네이버가 담당하고 하드웨어로 인텔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랑 협업을 하면서 그 한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GPU를 공급해서 산학 협력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인텔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GPU를 나눠주고 나니까 갑자기 톱티어 학술지에 실릴 만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 이 뛰어난 학생들이 GPU가 없어가지고 논문을 못 썼다는 겁니다. 너무 서글프고 너무 한심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돈이 없어서 석박사들 논문을 못 쓰게 했다. 저는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범죄적인 행위를 해도 되느냐? 미래를 다 말아먹을 속셈이냐? 그 100조를 제대로 투입해서 그 석박사 인재들한테 각 회사의 뛰어난 인재들에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이 그 계획을 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AI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이런 거 투자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커미티를 만들게 해서 그분들이 계획과 권고안을 수립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100조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미친 듯이 달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따라잡을지 말지 아슬아슬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국이 인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천인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과학의 각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과학자 1000명을 중국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게 대단히 성공적으로 작동을 해서 중국이 그걸 다시 만인 계획으로 만듭니다. 집도 제공하고 자녀 교육도 제공하고 필요한 보험도 제공한다. 그것과 별도로 생활비와 연구비로만 2억에서 6억, 2억에서 8억 정도를 해마다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오퍼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재를 대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그 기초연구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과제에 신청하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과제에만 연구비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풀칠해서 붙이느라고 과학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걸 까탈스럽게 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뢰 자본을 과학자들에게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판단할 만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드리자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그렇게 믿고 드립니다. 이런 걸 그랜트라고 해요. 그냥 드린다고 해서 그랜트라고 하는데 핵심 인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랜트 베이스로 연구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 인재들을 귀하게 대접을 하고 바깥에 있는 인재들을 귀하게 대접하면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베이스는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신뢰 기반의 인재 육성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AI가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전기가 발견된 것이나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인간의 사회를 얼마나 크게 바꿔놨던가,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던가를 돌이켜보시면 AI가 인류의 사회를 어느 정도로, 어느 지경으로 바꿔놓을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면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 좋고요. 책을 읽어도 좋고 유튜브를 봐도 좋고,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AI가 끼칠 영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셔야 돼요. 이걸 공론화하자, 토론하자, 무슨 변화가 나올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찾아보자. 그 요구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무언가를 주는 경우는 인류 사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